번째 파일 놓고 갈게요. 네 번째 파일은요, 이제 날씨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중요한 문제도 많으니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물론 파일 4개 다 잘 들으면 좋겠지요. 제가 그 전 파일, 세 번째 파일에서 메모를 한 거에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마그데부르크 방구거든요. 마그데부르크 방구는 케르케라는 독일의 마그데부르크 시의 시장이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 반구, 이만한 공, 구리로 된 50cm 정도 되는 공을 하나, 2개를 준비해서 여기를 완전히 막았어요. 그럼 막으면 여기는 이제 외부랑 단절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이렇게 빼냈어요. 공기를 빼내면 이 안에 공기가 없어요.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로 말 한 마리, 2마리, 3마리, 이쪽으로도 말 한 마리, 2마리, 3마리 땡겨봤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 말이 막 당겨도 안 떨어졌다. 총 8마리, 여기도 8마리, 총 16마리가 당겨야 뻥 하고 이게 떨어졌대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말이 당기지 않았을 때예요. 말이 당기지 않았을 때 공안은 기압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공기가 아주 크게 센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원래 그냥 딱 닫았으면 이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열려요. 근데 여기 공기가 없어서 공기들 분자가 이걸 안 부딪혀요. 밖으로 밀어내질 않아요. 그냥 오롯이 공기가 누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마리의 힘으로, 총 16마리의 힘으로 돼야 밖에서 누르는 것과 똑같은 힘이 생겼다라고 해서, 공기가 평상시 이렇게 누르는 힘은 무척 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마그데부르크의 방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마그데부르크 방구 설명해 줬고요. 네. 이제 설명할 것은 여기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이 뭐냐? 바람의 뜻인데요. 바람은 대기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경향이 강해요. 무슨 소리냐? 바람이 노란색 선처럼 이렇게 이게 바람의 방향이면 여기 이쪽 부분에 고기압이 있고요. 이쪽 부분에 저기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람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그림은요, 해류풍에도 있는 거고요. 계절풍에도 있는데, 그림 잘 보면 이거 계절풍 그림이에요. 해류풍과 계절풍은, 특히 해류풍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육지와 땅의 비열의 변화 때문에 부는 바람이다 라고 배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해풍부터 설명해 줄게요. 해풍은 낮에 산이 있는 육지 지방과 바다에서 낮에는 이곳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이곳의 온도가 25도가 된다고 하면 따뜻하니까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중요한 것은 이쪽 공기가 다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이쪽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그 소리는 이 위에 적힌 거에 따라서 화살표가 시작되는데 이곳이 고기압이다. 이곳이 저기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류풍은 이렇게 불어요. 즉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서 온도가 높은 데로 부는데 온도가 높다 낮다가 기준이 아니라 온도가 높은 데는 공기가 상승하고 상승한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바람이 분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해풍이고 밤에는 이것과 반대 과정의 자리가 일어나거든요. 밤에 이게 반대 과정이 일어나고 이제 제가 설명할 것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계절풍 그림이에요. 계절풍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딱 봤을 때 바다 쪽과 여기 육지 쪽이 있는데 이 그림을 봤더니 우리나라 주변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불죠. 그러면 여기 육지의 기온과 바다의 기온을 생각해 봤을 때 육지의 기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육지의 기온이 높으면 육지 쪽에 공기가 상승을 할 거고요. 육지 쪽에 상승한 공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거는 남쪽과 동쪽에서 부는 남동 계절풍이 되겠네요. 육지가 더 따뜻한 육지 기온이 높은 때니까 바로 여름철이 되겠죠. 이 그림은 여름철 계절풍 그림이에요. 그런데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라면, 화살표가 만약 이렇게 본다면 겨울철 그림이 되겠죠. 겨울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절풍 문제는 해류풍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계절풍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포화수증기 곡선을 설명할 거예요. 제가 따로 이제 점 하나까지 준비를 해서 프린트를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 이 점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먼저 포화수증기 곡선이에요. 포화수증기 곡선에서 점의 위치에 따라서 공기의 특성이 결정이 돼요. 빨간색 선 위에 점이 있으면, 빨간색 선 위에 점이 있으면 선 위는 수증기로 포화된 공기예요. 죄송해요. 빨간색 선 위는 수증기로 포화된 공기예요. 수증기로 가득 찬 공기예요. 그 다음에 선 아래는요, 불포화, 수증기가 아직 다 포화되지 않은 공기예요. 그냥 이거 선이라고 할게요. 선 위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선은 포화된 공기, 선 아래, 이 선의 아래는 불포화된 공기, 그 다음에 선의 위쪽, 이 위는 과포화 공기고요. 얘는 응결할 거예요. 언제까지 응결할 거냐? 포화될 때까지만 응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C점이 있는데요. C점이 있는데 C점 위에 이곳에 공기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 요 사이만큼만 응결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그래프 각 지점의 공기 특성을 설명해봐라. A 지점, A는 온도가 얼마냐? 온도가 3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수증기를 얼마 가지고 있을까요? 수증기량은 17.3g 가질 수가 있고요. 얼마까지 수증기 포함 가능, 즉 포화 수증기가 얼마냐라는 질문에는 30.4g, 정확히 30.4래요. 이거 약간 올라가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30이라고 설명했는데 찾아봤더니 30.4래요. 중요한 건 빨간색 선에서 왼쪽으로 간 숫자예요. 30.4g까지 수증기 가질 수 있다가 A점이에요. B점은 온도가 얼마냐, 이런 거에서 온도가 얼마냐라는 걸 딱 볼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도다. 수증기는 얼마 가지고 있을까? 옆으로 쭉 가서 17.3 가질 수 있다. 얼마까지 수증기 가질 수 있냐? 17.3까지 가질 수 있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C점은 온도가 얼마냐? 10도다. 수증기 얼마까지 가질 수 있냐? 9.4까지 가질 수가 있다. 9.4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쭉 적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D도 있어요. D점은 온도가 얼마냐? 30도예요. 온도는 다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수증기 얼마 가지고 있냐? 15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얼마까지 수증기 가질 수 있냐? 30.4까지 가질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A점을 생각해 볼게요. A점은요, 수증기를 17.3 가지고 있는데 30.4까지 가질 수 있대요. 그러면 A점의 온도가 쭉쭉쭉 떨어지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요 숫자도 변하겠지요. 온도가 낮아지면, A점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여기 점점 B로 가는 뜻이죠. 그러다가 B에 딱 도착하면 수증기 17.3 가지고 있는데 수증기는 17.3까지 가질 수 있다니까 응결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A점에 이슬점을 물어봐요.
A점에 있을 점은 옆으로 쭉 가서 빨간색 선이랑 닿았을 때 아래의 온도를 읽어주는 게 있을 점이에요. 그래서 A점은 있을 점이 20도다 라고 말할 거고, A점이 있을 점을 아는 방법은 수증기량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있을 점은 수증기량을 직접 측정 못하기 때문에 있을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 온도를 낮춰서 언제 수증기가 만들어지네? 아, 수증기 얼마 가지고 있었네? 이렇게 알아보기 때문에 있을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 각각의 습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습도를 어떻게 구하냐? 습도는 밑에 얼마까지 수증기 가질 수 있냐?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 40.4 분의 얼마 가지고 있냐? 17.3. 요거 17.3. 이렇게 계산하고 곱하기 100 하면 포화 수증기예요. 상대 습도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상대 습도가 100%가 되겠죠?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까. 요 경우는 100%가 되겠죠, 역시. T점 볼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30으로 바꿔보면 30 가질 수 있는데 15 가지고 있다가 되니까 50%의 상대 습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각 지점의 상대 습도까지 구하는 거 보고요. 네, 그 밑에 거. 다음 표를 보고 시간별 기온, 있을 점, 습도의 변화를 설명해 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이 그래프 딱 보시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새벽에 파란색 습도가 쭉쭉쭉 올라가서 새벽 경기의 습도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기온은 낮아요. 있을 점은 까만색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먼저 새벽은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있을 점 일정하고 습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낮에는 온도가 높고 일정해서 습도가 낮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냐? 새벽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수증기를 조금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작은 수예요. 작은 수. 그런데 있을 점이 일정하다. 이 뜻은 있을 점이 일정하다. 얘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0이다, 여기 30이다. 이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다 20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새벽에 습도를 구하는 공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있을 점이 일정하다니까 요 20은 변화가 없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가 있고 큰 수가 되겠고 곱하기 100해서 분자가 똑같은데 작은 수, 큰 수니까 여기는 높은 답이 나오고 낮은 답이 나오겠죠? 습도가 낮다, 습도가 높다가 되는 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별로 해석을 해보면 새벽에는 습도가 높아졌다가 해가 뜨면 기온이 오르고 기온이 오르는 곳에서 습도가 낮아진다. 기온이 떨어지면 습도가 다시 높아진다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선 이제 온대지방의 구름을 설명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A, B, C, D, E에서 이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A, B, C, D, E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 맨 밑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구름이 일어나는 일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먼저, E부터 생각할 거예요. E는요, 수증기 포함이에요. 수증기가 하나도 없다면, B, 구름 이런 거 없겠죠. 수증기가 포함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가열이 돼야 돼요. 따뜻해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얘는 올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즉, 얘는 상승을 시작해요. 상승을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T로 가겠지요. T는 배운 바에 의하면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고 기압
기압이 작아지고요. 기압이 작아지고 그림에서 딱 봤더니 부피가 커지고요. 부피가 커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온도가 내려가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간다면 있을 점은 변화가 없는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습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쭉 가는 동안에 여기서는 습도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수증기가 주변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수증기량은 일정해요. 있을 점은 일정한데 있을 점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포화수증기 곡선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공기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예요. 이게 D점이면 이게 2점이었으면 점점 이 정도가 D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증기가 쭉 돼서 드디어 C점에 도착을 하면 C점이 있을 점이 되는 거예요. 있을 점 도착이에요. 바로 요 점이 C점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프에서 요 C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온이 있을 점과 같다라고 되고 바로 구름 생성 시작. 다른 말로 음결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야, 올라가면 B로 올라가면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구름이 발달한다. 구름이 발달한다는 소리는 수증기가 더 많이 응결한다. 즉 물방울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고요. 이제 A점에 도착하면 온대 지방이니까 빙정이 생길 거예요. 온대 지방은 위가 매우 추워서 얼거든요. 물방울들이. 그래서 이게 A, B, C, D 각 지점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공기가 상승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문제가 구름 및 비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보아요. 구름의 용어. 빙정이 있고요. 빙정. 그 다음에 구름 알갱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응결핵이 있어요. 먼저 빙정은 구름의 윗부분에 얼음 알갱이들을 빙정이라고 하고요. 구름 알갱이들은 0.02mm의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고요. 이런 빙정과 다음에 구름 알갱이가 잘 생기도록 해주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걔를 응결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에 대한 용어에는요. 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우리 교과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찬비는요, 빙정이 만들어져서 떨어지다가 녹아서 비가 되는 게 찬비예요. 빙정이 만들어져서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눈이에요. 따뜻한 비는요, 위에 빙정이 거의 없고요. 물방울들이 돌아다니다가 합쳐져서 커지면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게 따뜻한 비예요. 강우량은요, 강우량, 비가 내린 양을 말하고요. 강수량, 비를 포함해서 눈, 우박 이런 거 다 하늘에서 내린 모든 물의 양을 녹여서 잰 것이 강수량이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적설량도 설명해 줬는데 눈이 쌓인 센티미터, 이건 녹이지 않고 측정한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은 이제 구름이에요. 구름의 생성인데 아까 전 그림에서 다시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여기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에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공기가 상승하는 한 가지 예예요. 이거 말고 공기가 상승하는 예가 더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공기가 상승할 때는 먼저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이거 말고 지표면이 가열되는 경우도
공기가 상승해요. 지표면이 가열되면 올라갈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공기가 모이는 경우예요. 공기가 계속 모여지면 땅으로 못 들어가니까 위로 올라가겠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기가 산을 올라가는 경우예요. 중간에 산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산을 뚫고 못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진 경우 네 가지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정난운에서 일어나는 일과 각 높이에 따른 구름 내부의 변화를 설명해 보아라 라고 제가 했어요. 그림도 바꿀게요.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구름의 종류예요. 구름의 종류를 다 외울 순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외워도 좋겠죠. 그런데 정난운을 제가 딱 댄 이유가 이 정난운이 아까 전에 또 떨어졌네요. 아까 전에 설명한 이 구름의 형태가 정난운이거든요. 정난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름 생성의 기본 원리예요. 정난운의 모든 구름의 맨 밑은 그 구름을 만든 공기의 이슬점이에요. 그 다음에 정난운의 아래에서는 이슬점이다. 그러면 정난운 바로 밑에서는 D와 E처럼 행동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난운의 윗부분에서는 빙정이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름 내부에 요거 말고 구름 내부에서는 여기서는 구름 알갱이가 점점 성장을 하겠고 구름 알갱이가 많아지고요. 구름 알갱이가 얼음으로 존재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그런 설명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지구 대기 대순환이에요. 이거는 설명을 약간 길게 하니까 잘 보십시다.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가 참 좋은데 이 그림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지구 대기 대순환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여기는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뜨거운 적도지방이고 여기는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아마 이게 세 번째 파일이었을 거예요.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추운 데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곳, 추운 곳이니까 따뜻한 곳 공기는 올라가겠지요. 올라가고 이 올라간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쭉쭉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대륙권에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서 만든 대기의 순환이에요. 즉 대기는 극지방은 공기가 내려오고 적도지방은 공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 도는 바람이 불 거다. 우리 교과서에 이 그림 왼쪽에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과서 그림처럼 움직여요. 이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이냐?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처럼 움직여요. 여기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올라가는 거 똑같고요. 내려가는 거 똑같은데요. 지구의 바람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불고 싶어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한 바퀴 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회전 한 바퀴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회전 한 바퀴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돌아대는 한 번 도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번 도는 흐름이 생기고 바람이 땅바닥 땅표면 지표면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무역풍이 불고요. 이 바람이 이름이 무역풍이에요. 이렇게 부는 현서풍이 불고요. 이렇게 부는 북동풍이 분다고 관측이 돼요.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불고 싶지만 지구의 자전운의 영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휘어져요. 휘어져서 여기는 공기가 모아져서 내려와요. 공기가 모아져서 내려오니까 이 지역은 구름이 없어요. 구름은 위로 올라가야 생기거든요. 구름이 없으니까 여기는 사막 지역이 발달해요. 여기는
공기가 모아져서 올라가니까 구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나 눈이 자주 와요. 여기 눈이 주로 많이 오고요. 이곳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래쪽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도 비가 많이 와요.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제가 오늘까지 남아서 이거 다 편집해서 올리면 수업과 제 강의랑 이 프린트 잘 보셔서 좋은 시험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예전에 선배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교과서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것도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